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쩌면 흔할 수도 있는 주제인 상대방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걸 또 어떤 어투로, 어떤 감정으로 전하고 싶은지 알아보고 왜 그런 말을 하고 싶은지 상대방 분의 진심을 들어보면서 조금 다채롭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이 연애 관계를 위한 조언과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위한 조언까지 다양하게 구성해 보았으니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하나 정도는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질문에 집중해서 저랑 같이 카드 뽑아보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뽑는데 진짜 많은 카드가 보여지기도 했고, 또 이 조언 카드를 뽑을 때는 진짜 막 카드가 우수수 떨어져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런 조언 카드 쪽에서 카드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약간 천사님, 저는 그냥 천사님이라고 통칭을 하지만 여러분들을 지켜봐주는 어떠한 존재들이 이 관계를 응원할 때 혹은 너무 경고할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많이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분은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을 지켜주고 싶어하는 어떠한 존재들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 한번 믿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말씀드려보자면 이 사람은 나 예전이랑 달라졌어 라는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약간 이분이 조금 실수를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진짜 다른데 나 진짜 많이 달라졌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조심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보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한테 맘만 같으면 당장이라도 막 연락을 하든 아니면 지금 연락하는 사이면 엄청난 자기 표현을 하든 사랑을 이야기하든 할 텐데 나는 이런 마음인데 너는 괜찮아? 내가 이렇게 해도 돼? 라는 그런 약간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소심한 모습이 보여진다. 하지만 소심하다고 해서 마음이 작은 게 아니라 단지 여러분의 눈치를 조금 살피는 것도 있고 여러분을 배려하고자 하는 그런 착한 마음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분이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약간은 망나니?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좀 실수를 하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진짜 성장을 했을지 바뀌었을지 발전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기 입으로는 나 진짜 조금 달라졌어.
솔직히 말하면 많이 달라졌다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옛날 같지만은 않아. 나 그래도 진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반성하고 하면서 많이 달라지려고 노력은 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너랑 잘해 나가보고 싶어. 내 마음은 진짜 앞서는데 너한테 그렇게 막 나의 이런 이기적인 마음, 어떻게 보면 나 혼자서만 이렇게 마음이 앞서는데 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너의 의견이 궁금해. 내가 너한테 다시 다가가도 되는 건지, 내가 너랑 다시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 이런 욕심을 너한테 말해도 되는지, 표현해도 되는지 궁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니까 내 마음이 이래.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넌 어때? 너 괜찮아? 나 이런데 넌 어때? 이렇게 막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나 한번 믿어봐 줄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번에는 잘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분을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 사람을 떠올렸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카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분을 미우나 고우나 약간 좀 귀여워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 그래 약간 좀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런 어리숙함 때문에 상처를 의도치 않게 받았던 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거를 알고 계신 것 같다. 그러니까 표현을 좀 못하거나 아니면 좀 너무 많이 서툴러서 답답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너무 밉거나 그러지만은 않고 약간 이해가 된다? 이런 상태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할 거 없이 그냥 좀 귀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번에 어떤 리딩을 하면서 나왔던 표현이긴 한데 미워도 내 새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이 이분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약간 좀 엄청 사고를 막 치고 엄마나 아빠한테 와서 약간 그 귀여움으로 무마하려는 그런 느낌도 약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막 완전 미워 보이는 게 아니라 또 그냥 아휴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끔 되는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래 보일 수도 있지만 특히나 여러분한테 유독 예뻐 보이는 어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외적인 면이든 아니면 그냥 성격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약간 미운 짓을 하긴 해도 결국은 본성 자체가 착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서 그런 건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험이 몇 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네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는 예전과는 달리 예전에도 물론 반성을 나름은 했겠지만 이번에 한 반성의 크기가 훨씬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이분을 좀 예쁘게 봐달라는 식으로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 속마음 카드를 살짝만 봐도 이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타로 카드를 아시는 분들은 대충 이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지만 이분이 지금 킹 완즈 카드가 2개가 나왔거든요. 같은 카드인데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을 상처 주고 싶어서 상처를 줬던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좀 다투시거나 헤어지신 상황까지 계실 것 같은데 그때 했던 모든 것들이 단지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이분이 조금 어리숙하고 서투르고 해서 그랬던 거지 여러분을 상처 줄 의지는 없었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이 관계를 너무 잘해보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일으키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킹 완즈 카드, 황제 카드 전부 저한테 비슷한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나 잘해보고 싶어.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일으키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발전시켜 나가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는 너를 진짜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 같거든.
같거든. 진짜로 사랑하는 것 같고 이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를 나 스스로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분이 몰랐을 수도 있고 설령 알았다고 해도 이 마음을 어떻게 간수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러분에게 좀 알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내가 내 마음도 알았고 이제 내가 조금은 성숙해졌으니까 더 잘해보고 싶어. 이전에 과거 내 실수들, 내가 바보같이 했던 실수들은 너가 잊어줬으면 좋겠고 달라진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 텐서드 카드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더풀 카드도 같이 나온 걸 보면 이분이 지난날의 과오를 잊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옛날에 그런 미성숙한 나를 잊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롭게 한번 나랑 같이 손잡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너무 명확해요. 진짜 군더더기가 없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고 싶은 말과 속마음이 너무 일치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제가 굳이 여기다가 더 어떤 말을 얹어보자면 이분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입니다. 왜냐면 하고 싶은 말이랑 속마음이 다른 경우도 있고 말은 되게 예쁘게 하면서 속마음은 좀 약간 잰다든지 그런 리딩도 분명히 있는데 이분은 그 두 개가 너무 똑같고 그냥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했다면 과거에 여러분이 그런 알 수 없는 행동들, 그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때는 이분도 자기 마음을 잘 몰라서 혼란스러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실수를 한 것 같다. 근데 이제는 적어도 그때랑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막 굳이 막 거짓말을 한다든지 여러분을 속이면서 다른 사람 만나면서 막 여러분에게 반푼짜리 사랑만 준다. 이런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분이 어땠는지는 몰라도 그분을 잊는 거, 그 과거의 상처를 잊는 거는 쉽지 않겠죠. 왜냐면 그걸로 인한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을 못 믿게 된 어떠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잊는 게 정말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성장했다는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느낌? 무조건 이 사람을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픔이 있는데 무조건 이 사람이 달라졌다고 해서 받아줄 의무는 없거든요.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인데 그 선택 앞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분이 정말 많이 반성을 했다. 그 반성이 이 사람의 행동과 습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음가짐 자체는 너무 많이 변했고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진심이다. 솔직히 말하면 이분이 헷갈렸을 뿐이지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한테 이런 트루 러브의 마음은 가지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단지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거를 다룰 줄 몰랐기 때문에 약간 어긋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더 솔직한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솔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뭔가 이분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 내 마음을 모르겠는 것도 있지만 외부 환경이 좋지 않았다든지 뭔가 확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음을 좀 숨기거나 비틀거나 베베 꼬거나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외부적인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상황은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이분이 마인드 자체가 바뀌었고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솔직해야 되는 게 이 관계의 중요한 점이구나 이걸 분명히 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간절히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편견 없이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이 편견이라는 거는 과거에 그런 내가 여전히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일 거라는 그런 편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나한테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기대까지는 안 하고 막 플러스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마이너스인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너무 바라고 있고 여러분들이랑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걸 이기적으로 막 자기 마음을 들이밀려고 한다기보다는 조심스러운 태도가 정말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분이 실제로 성장을 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분을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이제 조언 카드들을 보면 이거는 여러분의 일상을 위한 조언 카드인데 여기서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카드의 분위기도 너무 맑고 귀엽고 뭔가 순수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을 떠올렸을 때 미워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아마 이분과 사랑을 하게 된다면 이런 티 없는 순수한 사랑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기운이 지금 막 찾아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전에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조금 사랑하는 법도 필요하다 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뭐 남들이 주는 사랑도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몰아세우거나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으니까 남들도 다 미워 보이고 믿음직스럽게 보이지 않고 뭔가 저 사람도 나를 상처 줄 것 같아, 이런 피해 망상들이 피어오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미 그냥 지금 그 자체로도 완전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막 부족함이 많은 사람은 아니다.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막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단점마저 포용하세요. 이렇게 좀 강제성이 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너 정도도 괜찮아. 너가 너무 어떠한 것에 목매거나 어떠한 것과 여러분을 비교하면서 주눅들지 않아도 괜찮아. 너의 선택을 믿어도 돼. 너의 감정, 너가 느끼는 모든 것을 믿어도 돼. 그게 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틀린 감정이 아니다. 숨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카드가 나온 것 같고요. 이 사람이 계속 그냥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내가 이 과정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이 성장하려는 과정이 절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칼이 10개가 자기 자신한테 꽂히면서까지도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성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조심스럽게 손을 내민다. 이건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용기를 내는 대상이 여러분이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게 비단 이 사람만 여러분을 이렇게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철부지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충분히 여러분이 가치가 있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깎아가면서까지 여러분에게 오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되게 색깔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재미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그래, 이 사람 한번 봐주자. 이 사람이 변했을지 안 변했을지는 제 타로 카드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확실한 거는 이 사람과 직접 대화를 해보고 직접 만나보고 해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궁금해졌다 라고 하신다면 이 사람한테 그냥 궁금한 걸 물어봐도 되고 안부를 물어봐도 되고 그냥 평상시처럼 아무렇지 않게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 사람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태,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를 약간 죄스럽게 여기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눈치도 너무 많이 보고 내가 다가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1번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먼저 다가가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했을 거거든요. 연락 같은 거 그냥 했겠지만 지금은 마음의 크기도 너무 무거워졌고 이
이 사람 자체도 진중해진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기다려보자면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도 마침 이 사람이 막 궁금해지던 찰나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가벼운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그런 호기심이 생길 때면은 주저하지 않고 이분에게 손을 내밀어 봐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리딩에서 가져가야 될 거는 이분의 마음이 어떻다,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렇다,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성격이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만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 어떤 누구랑 비슷한 존재다. 그냥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중 하나겠지 나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그런 생각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걸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저는 괜히 응원하고 싶어지네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진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두 분 사이에 어떠한 불씨가 피어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건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용기가 나신다면 이분에게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저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제로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카드들이 되게 많이 보여지네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구나, 이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막 카드가 적게 나온다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적다 이런 건 아닌데, 특히나 이렇게 좀 속마음 쪽에서 카드가 많이 나오는 건 이분의 마음이 복잡해서일 수도 있고, 그만큼 뭔가 자기 마음이 정리가 안 될 때, 혹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할 때, 어떻게 보면 셋 다 같은 얘기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횡설수설하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저한테 느껴지는 바로는 이분이 많이 불안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을 떠올리면 절대로 편안한 마음 상태는 아니다. 두 분이서 지금 어떠한 사이인지, 어떠한 관계인지는 정확하게 뽑아보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이분이 많이 혼란스러우시다. 근데 마음 자체는 너무 확고한데 여러분에 대한 탱컵의 마음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충만한 사랑을 느끼고 있고, 이보다 더할 나위 없이, 이보다 더한 행복감은 없다,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분은 되게 할 때는 한다, 뭔가 되게 화끈한 그런 성격의 사람으로 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맺고 끊음이 확실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방 불타올랐다가 금방 꺼지는 그런 성향의 사람일 수도 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뭔가 애매하게 한다기보다는 너무나도 확실한 사람? 그냥 그 확실하다, 이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저한테는. 할 때는 한다, 이거랑 그래서 되게 화끈한 성격의 사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이 사람이 그 화끈했던 게 과연 오래 갔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지속성의 의문, 그 지속성과 끈기에 대한 의문이 들긴 하지만 이분은 한 가지 마음을 먹었을 때 되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마음을 표현할 때도 그냥 돌직구로 깔끔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끊어낼 때도 너무나도 화끈하게 돌아섰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되게 혼란스럽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미지랑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말을 하고 싶어 한다. 이분이 제가 이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나
원래 성격대로 너한테 그냥 직진하고 싶어. 너한테 내 마음 다 표현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정말 진실된 마음이고, 너로 인한 이런 행복감, 설레임 이런 게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여과 없이 말하고 싶어. 고민 없이 그냥 드러내고 싶어. 근데 나를 가로막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자신감이 너무 없다는 거야. 되게 나답지 않은 행동인 거 나 스스로도 느끼거든.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고 내가 되게 불안한 느낌? 관계를 하면서 불안하다는 생각은 잘 안 해. 왜냐면 너가 본 것처럼 나는 맺고 끊음이 확실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나는 관계에 별로 목매는 사람이 아니야. 왜냐면 뭐 이 사람이 나랑 안 맞으면 다른 사람 만나면 되는 거고,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얽매일 필요 없잖아. 이런 어떻게 보면 자조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너한테 있어서는 왠지 내가 자꾸 작아지게 되고 이러한 나의 에고, 나의 자신감, 자존감이 팍 꺾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 너 앞에서는 이상하게 자신 없어지고 우물쭈물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져. 이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어 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지는 거는, 내 성격 자체가 원래 좀 날카롭고 뾰족하고 단호하고 직설적인 편인데, 너한테만큼은 뭔가 부드러워지고 싶은 느낌도 있어. 너랑 그냥 감정적으로 충만한 대화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뭔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내 스타일 자체가 그런 살가운 사람, 낯간지러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원래 내 성격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좀 젠틀하고 따사롭게 다가가야 되는 건지, 그 사이에서 결정을 못하고, 이런 내가 내 스스로도 너무 낯설기 때문에 되게 자신감도 없어지고 결단력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나 너무 불안해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과 관계를 했던, 그러니까 예전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던 사람일지, 아니면 이제 새롭게 막 시작되는 그런 썸의 사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여러분을 떠올리면 이만큼 복잡해진다. 심지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낀다는 건 아마 이분에게 진정한 사랑이어서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이 사람도 분명히 누군가를 만났겠지만 과연 이 정도로 진심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을 띄워주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감정을 한 번이라도 느꼈으면, 그래, 내가 그때 이랬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만큼의 마음이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를, 사람은 학습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나 행동 강령 나름의 그런 게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이런 감정 자체가 너무 처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예전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은 그러고 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서 스스로 자존감까지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존재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은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분이 여러분의 눈치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은 정말 제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하고 있다. 이걸 알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래,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건데,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속마음은 무엇이냐를 보면, 이 마음의 크기가 진짜 너무 무겁거든요. 너무 진지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음을 내가 제 입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게 잘 전달이 될까 싶거든요. 이거는 두 분이 만나서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데, 그런 답답함이 막 밀려와요. 이거는 둘이 이야기해야 된다, 진짜. 제 이야기는 무조건 참고용이고, 이거는 둘이서 대화만 한다면 이런 답답한 상황, 애매한 상황이 아예 없어질 수 있을 텐데, 막 이런 아쉬움과 갑갑함이 막 몰려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을 살펴보자면,
이 사람이 일단 여러분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인식하고 있고 여러분과의 먼 미래까지도 상상하거든요. 행복한 미래까지. 둘이 함께하는 상상 이런 걸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그저 짝사랑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 뭔가 발전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가 좋아. 근데 이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가 내가? 내가 너한테 이런 마음 가져도 돼? 그것도 잘 모르겠고 내가 이런 마음 있어. 근데 어떡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왜냐면 나 이런 적이 처음이야. 이 정도로 마음이 흔들린 적이 처음이야.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당장 너의 마음도 모르겠고 항상 나는 내가 주도권을 쥐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자체, 이런 마음 자체가 처음이라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내가 혼자 고민해서 답이 나올 문제가 아닌 걸 나도 알거든? 근데 몰라. 너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생각할 뿐이야. 그래서 혼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그냥 잘 지내고는 있는데 그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너무 아쉬워. 그 한 가지는 넌데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될지 그거를 나는 혼자서 고민하고 있어. 이거거든요. 이런 이유가 뭐냐. 두 분이서 뭔가 싸웠거나 아니면 이분이 너무 뭔가 좀 멀어졌거나 아니면 그냥 두 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이인 것 같아요. 헤어졌다가 뭐 애매한 사이가 되었든 아니면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둘이 살짝 핀트가 안 맞아서 사이가 좀 어색해졌든 되게 좀 두 분 사이의 거리감, 감정적인 거리감이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확실한데도 다가갈 수 없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걸로 보인다. 분명히 한 번 두 분의 관계가 얼음장처럼 쫙 얼어붙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이런 감정 섞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뭐해? 지금 다가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진짜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내가 이번이었어도 갑자기 다가가는 내가 이해 안 될 거야. 내가 예전처럼 다가가든 아니면 좀 바뀌어서 부드럽게 다가가든 이번은 나를 어이없게 생각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내가 덜 이상할까? 어떤 타이밍에 다가가야 내가 조금 더 자연스러울까? 이런 거를 혼자서 고민하고 있다. 근데 한 가지 이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런 고민할 시간에 그냥 자존심 굽히고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분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이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느껴지는 바로는 여러분이 이 리딩을 안 믿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의 이미지와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의 굴곡이 너무 다르니까 매치가 안 되니까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다라고 하네요. 이분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는 딱 한 가지로 말한다면 그냥 여러분이 좋아서 믿기지 않을 만큼 좋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사람을 좋아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좋은데 이미 내가 여러분에게 실수를 했으니까 이미 우리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많이 복잡하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사랑, 여러분에 대한 진심에 굴복을 했다라는 느낌도 살짝 드네요. 그래서 이제 조언 카드들을 보자면 이 여러분의 일상을 위한 조언, 전반적인 조언을 보자면 여유를 가지라는 말이 나왔네요. 근데 이게 제 느낌상으로는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나가실 것 같은데 이 여유를 가지라는 말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 국한된 조언 카드로 보이기 때문에 이 로맨스 엔젤 카드 먼저 살펴보자면 새로운 사랑이 올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의 연애적 감정을 자극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예 새로운 인물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다가올 것 같다 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제가 막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카드가 나왔는데 한 장은 새로운 사랑이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장은 용서하고 배워라 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와서 빌고 하는 사람이 아마 이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니다. 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카드를 깊이 있게 이야기 드려보자면 과거를 잊어야 한다. 이 사람이 분명히 과거에 좀 약간 재수없게 행동을 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되게 밉게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람은 갔다.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감정에 굴복한 사람만이 남았다. 이분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막 이 정도로 빌고 무릎 꿇고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과거는 있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이 사람을 데리고 새로운 사랑을 해볼 생각은 없어?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 같고요. 이분이 갑자기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 한다고요? 하면서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분이 만약에 진짜 용기 내서 다가온다면 되게 또 아무렇지 않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고 마음이 없어서 그냥 장난식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진짜 한 10번 이상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 고민의 끝에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 라고 판단을 내려서 진짜 굳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옛날처럼 되게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이 드신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이분이 바뀐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풍요라는 카드도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이게 9번 카드, 10번 카드 이렇게 많이 나온 걸 보면 마음 정리가 거의 끝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멀어도 3개월 안에 이분이 마음 정리를 끝내고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본 것처럼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마음은 기울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로 마음은 결정했는데 어떤 식으로 다가가지? 이게 고민인 상태예요.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가지? 이게 고민인 상태이기 때문에 막 이분에게 연락이 언제 오지 이런 걸 전전긍긍히 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막 좀 파괴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의 일상을 뒷전 삼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이분이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가올 테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도 어느 정도 정화를 하고 그러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막 이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 포커스를 이 사람한테 주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에 두고 여러분을 스스로 발전시키고 스스로 힐링시키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도 알아서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성장하다 보면 이 사람과 있었던 이슈, 안 좋았던 이슈들은 정말 티끌에 불과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이 성장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때 여러분도 성장해 있고 이분도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성장한 상태로 만나면 정말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생각보다는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조금은 이분을 두고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저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제로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3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언 카드가 2장씩 나온 걸 보면 뭔가 카드들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하는 느낌이 든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두 분이서 다투셨나요? 근데 상대방 분이 왠지 되게 고집스럽거나 자기가 이 관계의 모든 걸 리드하려고 했거나 여러분의 의견에 묵살하거나 그랬던 일이 있지 않을까? 이분이 조금 뭐든지 좀 세셨던 것 같아요.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런 게 좀 강하신 분이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두 분 사이에 약간 균열이 있었지 않을까. 이분이 좀 독단적인 성향이 조금 강하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한 채로 끝났어. 내가 맨날 항상 이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냈고 나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했어. 약간 이런 식의 관계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상황이 아니었었던 분들은 꼭 다른 번호 뽑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두 분의 관계는 한번 다투셨거나 멀어진 사이인데 이분은 항상 기고만장했고 내가 의리였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관계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자꾸 말이 새는데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보면 나는 너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좀 너한테 뻗대는 모습, 자신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결국은 돌아봤을 때 너만한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너한테 집착하게 되고 너가 계속 떠오르고 너와 있었던 그 좋은 추억들을 나는 놓고 싶지가 않아. 근데 이미 내가 저질러버린 게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사이에 기적 같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게 놀라울 지경이야. 왜냐면 나는 솔직히 말하면 너가 없어도 될 것 같았거든. 난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막 나한테 먼저 다가와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너여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아니더라. 다른 사람을 중간에 만나려고도 해봤고 어떻게 보면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온전히 채워주지를 못했어. 너만큼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했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동하지 않은 걸 보고 내 진짜 사랑은 너였구나. 이거를 뒤늦게 알아차렸어. 근데 그건 너무 나중의 일이었고 이제 와서 내가 다가가자니 그거 조금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 라고 그런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조금 전하고 싶어 한다. 근데 약간 좀 그냥 전반적으로 재수없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감이 좀 넘치시는 분이었나 되게 뻔뻔하다 라는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다른 리딩에서는 막 이래서 내가 미안해, 너 괜찮아? 내가 가도 돼? 이런 식으로 조심스러운 분도 계셨고 그런 데에 비해서 이분은 내가 실수했네. 어떡하지?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긴 좋은데 자기가 이렇게 결국에는 사랑에 졌다는 이거를 조금은 존심상해한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왜 이렇게 끝에까지 와서도 자존심을 부릴까? 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고 싶어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여러분한테 이분이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줬을 것 같아요. 이분이 몰라서, 어려서 이런 게 아니라 이분 성향 자체가 워낙에 에고가 강하세요. 되게 자신감도 넘치고 자존심도 세고 그래서 자기 성격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여러분을 찌르는 말을 하고 그랬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이분을 봤을 때 어떤 이미지로 봤냐를 보면 그냥 되게 부족함 없는 사람? 내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 내가 없어도 아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분이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단단해 보였고 그랬기 때문에 결핍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내 존재가 그렇게 크게 다가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추측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 사람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두 분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고 이 사람한테 상처받았을 여러분이 자꾸 걱정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많이 다치셨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분이 되게 미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너무 멋있고 이분이 너무 좋으니까 떠나지 못하는 여러분의 지극한 마음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위로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냥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분 옆에서 나는 이렇게 계속 작아지는데 얘는 작아지는 나를 신경도 안 쓰네. 그냥 되게 내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 얘 옆에는 내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이 들어앉아 있어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아. 하면서 이 사람의 자신감, 자존감은 나날이 높아져 가는데 여러분만 계속 낮아지고 작아지고 했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어쨌든 주제는 이게 아니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너다. 너인데 그런 마음을 인정한 내가 되게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이제 알아차린 거에 대한 스스로 어리석다 이런 비판도 약간 있어요. 나 약간 좀 똑똑한 사람인데 왜 그때 그 당시에 3번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러고 있지? 진짜 한심하다. 나라는 사람 너무 한심해.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진심, 속마음은 어떤 것이냐를 보면 마음이 하나로 굳혀졌어요. 여러분으로 굳혀졌고 이분이 워낙에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났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정리한 상태다. 내 마음에는 오직 3번밖에 안 남았어. 근데 계속 복잡한 거예요. 나인 소드도 그렇고 은둔자도 그렇고 진짜 어떻게 다가가야 되지? 이거를 진짜 모르겠는 느낌? 이미 마음은 확실한데 어떻게 해야 돼? 나 이런 적이 처음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자기가 재수 없는 거를 자기도 알거든요. 여러분한테 자기가 막 갑질했던 거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여러분을 함부로 대했던 거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 이제 3번에게만 집중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서 뭐해. 내가 이런 상태로 다가간다고 해서 3번이 받아줄까? 이런 생각.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자존심을 굽히고 다가가는 방법을 모르겠는 것도 어렵고 내가 그렇게 다가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받아줄 보장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까이는 건 또 싫거든요. 이분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마음이 복잡하시겠다.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왜 소중한 걸 몰랐지? 진짜 이러면서 자책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괴로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번만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한 번만 진심 어린 사과하면은 3번은 착하니까 또 이해심 넓고 멋있는 사람이니까 날 이해해 줄 텐데 그 한 번 고개 숙이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하면서 자책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럴 걸로 보이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자책하는 마음은 30% 정도고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내가 존심 안 상하게 다가갈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 자존심을 지키면서 멋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약간 폼생폼사 기질이 약간 있네요. 그래서 되게 연애 상대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또 이 사람의 이런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자신감에 반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조언 카드들이 한 장씩 더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이 관계가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카드와 여러분은 사랑을 해도 되고 사랑을 받아도 되는 존재라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분을 그렇게 많이 추천하진 않아요. 만약에 이분이 다가와요. 왜냐면 자신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때 받아주는 거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말릴 생각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어요, 저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과 비슷한 존재도 아니고 이분보다 여러분이 더 어른된 사람이고 이분보다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하고 멋있는 사람이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아닌데요. 이 사람 저한테 과분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을을 자처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이 리딩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의 말, 속마음 별로 전달드리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여러분이 너무 아까웠어요. 굳이 이런 사람한테 마음을 준 게 너무 속상하다. 왜냐면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얽매여 있으면서 나는 이 사람만한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이런 생각하면서 이 사람 놓지 못하고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자기 자신이 다치면서도 이분에게 돌아가고 싶어하고 이런 믿음을 깼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하게 들고 이 카드도 이 사람 받아줘도 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카드를 전반적으로 읽어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진짜 더 온전한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 메시지가. 이 사람이 주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주고 싶을 때 주는 사랑이고 지금도 이렇게 막 확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분은 얼마든지 자기 마음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되게 제멋대로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배려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안 보여져요. 되게 돌아봐도 너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자존심 상해하고 이게 정말 뭐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의 그릇에 비해 너무 작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서 여러분마저 좀 작은 사람이 되어지는 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이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인데 이만한 사람을 담다 보니까 내가 점점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을 위한 일상 조언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카드가 2가지가 나왔어요. 결국 2가지 카드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려움을 직면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굳게 강인하게 이 땅에 여러분의 2 발을 박아놓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의 중심이 뭔가 일상, 다른 삶, 일이나 학업 이런 게 아니라 이분에게 집중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막 재회 타로 이런 거 많이 보실 것 같고 이분 많이 염탐하고 이분의 속마음이 너무너무 궁금하신 분일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만한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을 놓으려면 놓을 수 있는데 그 놓고 나서 나에게 찾아올 공허함이 두려워서 라고 느껴지거든요. 당장 이 사람을 놓아버리면 내 삶에 남아버리는 게 없으니까 그게 너무 두려운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은 더 다채롭고 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져야 마땅한 것인데 이 사람이 어줍지 않게 이렇게 끼어들어 있어서 여러분이 누릴 거를 다 못 누리고 있다. 억울하게도 그러고 있다. 이거를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굳이 사랑이 아니고서라도 여러분을 웃게 할 만한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일에 더 집중을 하면 그런 성과가 될 수도 있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만한 것들이 주변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 사람을 박아놓고 그걸 빼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안고 살아가는 게 너무 아쉽다. 여러분들은 100%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돌처럼 이렇게 마음에 눌러 앉아가지고 20%밖에 못 즐기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이 사람한테 많이 가고 이 사람만한 사람 절대로 못 만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아이타로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고 제 사랑은 제가 제일 잘 아는데 이 사람만한 사람 저는 못 만나요 라는 생각이 확실하시다면 이분이 다가왔을 때 받아주시는 거 괜찮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3자인 제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다른 사람들한테 눈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 뭐 다른 사람까지 갈 것도 없이 내 스스로를 한번 돌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 사람을 맹목적으로 바라보면서 깎여 나가고 있던 여러분의 마음들, 그런 거,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이 사람의 가시돋친 말에 찔렸을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여린 마음, 이런 걸 한번 돌아봐 주시면 이 사람이 정말 내 인생의 베스트는 아닐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혼자 남겨지게 하는, 기분 들게 하는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이거를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 그래도 전 이 사람이 좋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 사람은 많고 이 사람 아니어도 충분히 좋은 사람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빼지 않고 있으면 누군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틈이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고 만약에 들어왔다고 쳐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어느 정도 놔줘야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도 내 마음에 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는 건데 이 사람이 들어앉아 있으면 그거는 정말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을 안고 갈 건지 아니면 놓고 아예 새로운 시작, 홀가분하게 털고 새로운 시작을 할 건지. 제가 좀 기울어지게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을 놓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두 개를 같은 크기로 두고 공정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장 이 카드에서 보여지는 에너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이분을 놓지 못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 이 사람과 함께할 가능성과 새로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을 똑같은 저울 위에 두고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뭐가 여러분한테 더 도움되는 선택일까? 이거를 스스로 정말 조용한 공간에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타로 내용 듣고 이 사람의 감정,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남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내면에 집중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대답, 정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리딩을 통해서 가져갈 거는 이 사람의 마음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아팠던 거다.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크기에 맞추려고 자신을 이렇게 깎아 내려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맞추려고 이만큼 자르고 또 이만큼 자르고 해서 그 작아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 갑자기 분위기에 안 맞긴 한데 살 찌는 건 쉽죠. 근데 살 빼는 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은 막 며칠씩 굶어가면서 막 억지로 살을 뺀 사람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심각한 다이어트를 했다는 건 아니지만 비유를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 것도 다 못 먹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라가니까 에너지가 없어서 할 일도 다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게 여러분의 상황이다. 그런 사람 보고 있으면 되게 안타깝지 않나요? 그 감정을 지금 제가 느끼고 있다. 이 카드로 여러분을 보는 제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 괜히 막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을 느끼고 있다. 그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이분을 아직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제 말이 너무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제가 전혀 나쁜 의미로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제로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4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딩에 앞서서 이분, 여러분들의 눈에 비친 이 상대방의 이미지를 먼저 살펴보자면 뭔가 되게 자신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이분을 봤던 것 같아요. 뭔가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되게 내가 옆에 있는데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 사람 이렇게 보기도 했고, 그냥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분이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마음을 쓰게 됐고 신경을 쓰게 됐고 했지만, 이분은 자기가 되게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나 뭔가 사람 자체는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모자란 사람이야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도 괜찮은데, 나는 그냥 너면 되는데 넌 왜 이렇게 항상 다른 곳을 보고 나의 마음보다는 너의 현실에 집중을 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적고 난 아니야. 난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난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했든 행동으로 막 회피를 해가지고 대충 이런 생각을 하겠거니라고 여러분이 추측을 하게끔 했든 그런 식의 사람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본 이분의 이미지가 대충은 맞는 게, 이 카드들을 보면은 그런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본 게 거의 정확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뭔지 이거부터 말씀드리자면, 나는 너랑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어. 되게 너랑 여기저기 가보고 싶은 데도 많고 그냥 너에 대한 마음이 되게 진심이고 되게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거든. 되게 우리 나이가 어떨지는 몰라도 그냥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되게 너랑 있으면 순수해지는 느낌이 들어. 어린아이 같아지고 되게 내 마음 자체가 내가 이런 사랑을 느껴도 되는 나이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너 앞에서는 진짜 어린아이 같은 첫사랑 같은 사랑을 하고 싶어지거든?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가 조금 두려워. 우리가 그래도 되는 상황일까? 나는 사랑하기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상황이 좋지도 않은데, 너를 온전히 바라봐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너한테 이런 마음을 표현하면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내가 힘든 상황인데 너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도 들고, 계속 너의 생각이 끊이지 않고 너랑 계속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순수하게 피어오른 감정이 잠깐 이렇게 생겼다가 꺼진 게 아니야. 분명히 진지한 마음인 게 맞는데 나는 자신이 너무 없어. 내가 과연 그래도 될까? 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 나는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네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진심인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 굉장히 없고 자존감도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원래 이런 사람인지, 원래 성향이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이 사람의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좋지 않아서 잠깐 이렇게 위축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안쓰러울 정도로 작아진 사람이다 지금. 사랑을 하는 것 자체로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막 너무 막 금기된 사랑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누굴 좋아한다는 것 자체로도 도파민이 돌고 막 인생이 무료하다가도 누가 좋아지면은 그냥 똑같이 보던 풍경도 달라 보이고 맨날 듣던 노래도 다르게 들리고 막 되게 재밌어야 정상인데 이분은 나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누구를 좋아해? 내가 뭐라고 이 상황에 이렇게 안 좋은 나의 상황에 누군가를 끼워들여? 이거는 진짜 이기적인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타깝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거든요. 너에게 진심인데 진짜 이런저런 거 많이 하고 싶은데 마음만 놓고 본다면 진짜 어린아이처럼 그냥 이것저것 재지 않고 너랑 뭐든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속마음은 어떻냐를 보면 여러분을 진심으로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원드 카드랑 페이지 펜타클 카드처럼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에 나온 너랑 있으면 어린아이 같아져. 첫사랑 같은 감정이 돼.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다. 이런 사랑 내가 해볼 수 있을까? 내가 이전에 이런 사랑을 해본 적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진지한 사랑의 마음이다. 근데 지금 당장 머릿속에 이분은 내 현실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라는 사람이 진짜 많이 좋고 한데 너라는 사람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자체로도 뭔가 죄스럽기도 하고 죄의식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비밀로 붙이게 되었어. 너를 좋아하는 감정을 나 스스로한테도 꽁꽁 숨기게 됐고 그렇게 내가 내 스스로한테도 솔직하지 못하니까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너무 혼란스러워. 너가 진짜 너무 많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을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너무 많은 고민이 돼. 내가 완전해진 상태로 내가 좀 불안정한 상태인데 안정적이게 된 상황에 너한테 다가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지금 다가가도 될지 막 이런 것도 고민이 되고 애초에 내가 너란 사람을 내 마음에 품어도 되는지 이것도 되게 자신이 없어. 널 사랑해도 되는지에 대한 자신도 없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 머릿속이 복잡해. 마음만 놓고 보면 난 진짜 너가 너무 좋은데 진심인데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네요. 이분은 확실히 어떤 상황적인 무언가가 두 분의 사랑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 그냥 이 사람은 여러분에 비해 자기가 너무 못났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진짜 모든 카드에서 가장 많이 느껴지는 문장은 내가 감히 너를 좋아해도 될까? 내가 감히 사랑이란 걸 해도 되는 사람일까? 상황일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이 이만큼 좋아져서 기분이 이렇게 좋아졌다가도 그냥 내 현실을 보면은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더 크게 좌절하게 되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사람 존재 자체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다운된 상태로 지속이 될 텐데 여러분과 잠깐 대화를 하든 여러분 생각을 하든 하면은 기분이 확 고양됐다가 떨어지니까 그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이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존재인데 그 꿈에서 깨면 내 현실이 너무 시궁창이니까 그게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을 못 본 채 하고 여러분의 마음 어떤지 아는데 아닌 척, 모른 척하고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니다. 너무 많고 너무 진심이다. 그래서 더 아프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여러분의 조언 카드로 넘어가 보자면 여러분들은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을 봐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되게 속상하고 그래서 되게 여러분도 덩달아 위축된 느낌이 있거든요. 이 사람처럼 여러분도
원래는 되게 자신감 넘치고 내가 할 말 다 하고 누가 좋으면 플러팅하고 이럴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분이었는데 되게 이분한테 뭔가 거절을 당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소심해져 있다면 그럴 필요 없다. 왜냐면 이 둘이서 이어지려면 한 명은 용기를 내야 되는데 이분은 마음에 비해 행동력은 정말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행동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이런 두려움, 공포, 내가 외면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이끌어야 한다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이끌고 이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즐겨야 한다. 그래야지만 두 분 사이에서 사랑이 싹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이 되게 무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그렇게 표현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회피하거나 외면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사람한테 제 타로 결과만 믿고 다가가세요 라고 말하는 게 제 마음도 정말 무겁지만 여러분들도 이 리딩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 사람을 봤을 때 또 여러분과 이 사람의 관계를 되돌아봤을 때 대충 알고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다가가지 않으면 이 관계는 뭔가 시작되기 어려울 거라는 거를 은연중에 아셨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의 리딩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맞다. 여러분이 다가가야만 이 관계는 진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판을 내려준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 카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어서예요. 이 사람을 추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조언 카드들이 너가 한번 해봐 이렇게 등을 떠미는 식으로 나온 거고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진심이 아니었으면 저도 추천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언 카드가 아무리 여러분을 응원하더라도 이 사람의 진심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었으면 한 번은 좀 만류를 했을 텐데 아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여러분을 좋아하는데 자신감이 없을 뿐이다. 이 사람이 불쌍해서라도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주시면 좋겠다. 약간 부탁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이분은 많이 슬픈 상태로 보여져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괴감도 커지고 여러분한테 다가서지 못하는 그 자신의 처지가 더 괴롭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지금 놓여진 상황 자체로도 이분은 많이 힘드신데 여러분을 이만큼이나 좋아하는데 다가가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고 여러분이란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걸 알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는데 외면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을 정말 원하시고 이분을 안고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용기 내는 거 정말 너무 어려우시겠지만 이분을 위해서라도 또 여러분의 사랑을 위해서라도 이분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주시는 편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의 일상 카드에서는 도움을 구하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이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조언을 구하세요. 타로 카드를 보면서 도움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물어보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거든요. 정말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아주 음적인 것, 뭔가 고민 상담 이런 걸 이분한테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가 널 너무 좋아하는데 너가 내 마음을 몰라줘. 그게 너무 답답해.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공적인 걸로 다가가든 아니면 그 정도로 고민인 것이 아닌데 그냥 고민을 빙자한 그냥 이야기거리를 이분한테 던지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으로 하여금 4번한테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지금
자기 효능감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을 되게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막 다가간다고 해서 나 너 너무 좋아 빨리 만나자, 너 상황 이런 거 신경 안 써, 나 그냥 너가 좋으니까 그냥 만나자, 이렇게 불도저식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이 사람처럼 여러분도 조금 유약한 모습, 힘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도 결국은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나도 이런 고민이 있어, 그런 뭔가 비슷한 점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나 이렇게 힘든 사람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 도움을 구하고 싶어. 왜냐면 너랑 나랑 비슷하니까. 그리고 너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걸 잘 알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너가 잘 이해해 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또 너가 잘 하니까 이걸 너가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되게 좀 공손한 느낌으로 날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다가간다면 이분이 되게 처음엔 놀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4번한테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4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완전 바닥에 붙어있는 이 사람의 자신감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도 커지고 여러분에 대한 사랑도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분도 결국은 마음을 열고 여러분을 바라봐주고 여러분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분의 사랑은 너무 제가 응원하고 싶어지는데, 앞에도 응원하고 싶은 관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결이 다르게 너무 애틋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두 분은 진짜 서로 감싸주고 으쌰으쌰하고 서로 안아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관계로 보이기 때문에 두 분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두 분이서 결합만 된다면 진짜 더할 나위 없는 연인을 넘어서서 친구, 진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도 될 수 있겠다. 연인이자 소울메이트 같은 격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정말 진심으로 두 분의 사이를 응원하고요. 여러분들 다가가는 게 정말 어렵겠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간다는 마음으로 일단 두 분 사이에 유대감부터 쌓아가는 그런 스텝을 밟아 나아가시면 결국은 두 분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저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제로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